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 정도를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스카이데일리에서 보도했던 중국인 99명 요 문제 관해서 전라도 시인이라고 하는 그 닉네임이 많이 붙어서 오히려 그게 더 유명하죠. 정재학 시인의 논평. 이분이요 여기저기 이제 경기도 데일리 신문에도 이 칼럼을 싣고 있고 또 스카이 데일리에도 싣고 있고 또 더 퍼블릭 어딘가 우파 매체에 이제 칼럼들을 많이 싣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요 경기도 데일리에 싣고 있는 정재학 선생의 중국인 99명 요와 관련해서 보도를 해드리겠는데, 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하고는 생각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테고요. 저 다르지만은 다양한 의견을 또 지금 여러분께 제공해 드린다는 취지에서 정재학 시인의 칼럼을 여러분께 소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댓글에 저한테 또 뭐라고 말하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벌써 다른 내용, 이런 쓰레기들은 제가 제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면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는 저에 대해서 인간적 비판을 하지 말아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 사실관계가 나오면 그때 제가 가서 적절한 입장을 내겠는데, 지금 현재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 결론을 바꿀 만한 사정의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저에게 인간적인 비판, 지금 이게 뭐인가요? 탑10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은 또 이거 완전히 개딸은 아닌 것 같고 우판 같은데, 수준 이하의 우판은 나가십시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비판은 제가 웰컴합니다. 웰컴. 감정적인 비판이 아닌 분의 비판은 우리 우파든 좌파든 저는 땡큐입니다. 땡큐. 그러나 모욕적인 비판에 대해서는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댓글방 문화를 감안해서 그런 댓글은 달아주시 마셔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만약 그렇다면 아예 안 다루죠. 그런데 저는 저하고 생각이 정반대되는 얘기도 논리가 정의하면 제가 그런 국민들께서 지금 쓴 편지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내용이 좋습니다. 아주 내용이 좋아요.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쓴 편지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그 편지를 글을 카톡으로 지금 많이 보내고 있어서 읽어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보수의 품격에 맞는 좋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미선, 지금 집중적으로 이미선 헌재를 우리가 좀 때려 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좀 말이 세졌어요. 열불이 나다 보니까, 이런 게 무슨 헌재 재판관, 이거 사람 환장을 노릇이죠. 이 함량비달, 이것들은 그냥 평검사만 판사만 하나 떠나도 참 다행인 것들인데, 요 좌파 소굴에 지금 이미선이가 들어가 있다는 거 다 아시죠? 근데 이미선이 여동생이, 이미선 남편도 좌파, 이미선 여동생도 좌파, 이미선이도 좌파, 온 가족이 불구죽죽해요. 자, 그래서 이미선 여동생은 지금 이재명과의 관계, 이것도 특수관계 같아요. 어디서 하고 있느냐?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이런 이미선이가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심판한다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봐야죠. 도저히 지금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최소한도 이 문영배하고 이미선이는 4월 18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왜 요것들이 지금 별로고 4월 18일 이전에 탄핵을 시키고 떠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요런 더러운 인간들, 더러운 게 아니죠. 빨간 인간들, 요것들 빨리 제거해야 돼요. 빨리. 자, 그래서 이미선 여동생 얘기도 하겠고, 그럼 전한길 지금 선생이 지금 완전히 대한민국에 우리 참 그 구심적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연설까지 잘하셔요. 그러니까 강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연설도 아주 잘하셔요. 저도 병원 갔어요. 자, 근데 요 분과 관련해서 심규진 교수, 제 방송에 이제 과거에 오랫동안 많이 나왔었고, 최근에 서울에 왔을 때 제 스튜디오에서 모시고 저하고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는데, 심규진 교수가 이 SNS 활동을 굉장히 젊고 부지런한 것 같아요. 물론 유능하니까 그렇게 또 좋은 걸 많이 쓰죠. 자, 그래서 이 전한길 강사를 또 평가하는 아주 좋은 글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긴 글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내에 설날을 맞이해서 보내는 글이 되겠고, 그리고 정재학 선생이 지금 내놓는 글이 또 아주 깁니다. 자, 그래서 그 두 글은 길어요. 그래서 길지만 여러분들이 좀 건너뛰기를 하지 마시고, 이 건너뛰면 이 맥이 끊겨요. 맥이 끊기지 않는 글은 제가 요약이 아니고 요지를 받들어서 제가 논평을 해드리는데, 이런 거는요 제 논평도 필요 없고 그냥 여러분들 쭉
제가 중간에 논평은 오히려 맥이 끊겨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칼럼 같은 거 소개할 때 그냥 그 평가하지 말고 그냥 쫙 읽어달라고. 그러면은 자기네가 머릿속에 쏙쏙 들어온다고. 자,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요, 요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설날을 맞이해서 전해야 한다. 이런 지금 그 글이 SNS에 어마어마하게 돌아와요. 그래서 저한테까지 돌아왔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쉬운, 아주 감성적, 감동적 편지예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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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하게 짝이 없는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신 은혜가 고맙고 집에 갇혀서 폭도 같은 공수처와 대치할 때 그 추위에도 풍찬 노숙을 하며 저를 지켜주신 은혜가 고맙고 이제 조폭보다 무도하며 뱀처럼 사악한 그들의 정체를 깨닫고 정의 편에 서주신 국민들께 뼈저리게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철없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저 늘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동분서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라를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 나라가 생긴 이래로 전혀 존재하지 않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출근한 지 이틀 만에 탄핵당하는 방통위원장, 노려봤다는 이유로 탄핵당하는 장관들, 특히 시킨 대로 안 한다고 탄핵당하는 대통령 대행을 지켜보셨죠. 그들이 만든 정치 구호대로 반문해 봤습니다. 정말 이게 나라냐? 전 세계에서 이런 탄핵 기록을 세운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곧 기네스북에 오르게 될 겁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괴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는 탄핵, 자신의 비리를 감사하는 감사원장 탄핵, 나라를 훔치는 간첩처벌법을 무조건 반대한다는 그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탄핵. 그것도 모자라 카톡 검열, 유튜브 검열도 하겠다는 그들이 대체 무엇을 감추고 싶은 걸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거입니다. 그들을 공룡으로 만들어준 선거. 그들은 선거 말만 해도 잡아들인다고 했고 이젠 카톡, 유튜브에 선거를 쓰기만 해도 잡아 가두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부정선거는 사실입니다. 그 수많은 부정을 하면서 노출된 물증들을 선관위는 부정하고 노출된 우연장인 판사들은 증거 채택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고 그것을 알고 있는 이해찬은 민주당 100년 집권 확신이라는 망발을 선언했던 겁니다.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개헌뿐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라를 구하자. 부정선거를 입증하고 내가 죽자. 유일한 선택이 계엄을 통해서 오직 정의를 구현한다는 신념 하나로 살아온 검사실과 대통령직을 수행한 지난 2년여의 경험이 전부인 제 인생의 대전환을 만든 계엄은 참으로 참담한 사건입니다. 저는 그 계엄의 주체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기관의 운영비를 제로로 표시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국가를 존재치 못하게 하거나 최소한 운영 정지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만든 예산 승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와중에 국회의원의 월급과 운영비를 상대적으로 상승시켰습니다. 이게 나라냐? 저들이 만들어 놓은 말장난 그대로였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악의 뿌리가 자란 것일까를 조사해보니 선관위를 통해서 악의 뿌리가 키워지고 가짜 국가의원이 양산되고 있는 지금 그 가짜들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수인들이 국가 조직 핵심에 자리 잡고 대한민국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악의 근원을 생산하는 부정투표 시스템을 분쇄하고 탄핵이 되든 기각이 되든 소명껏 마무리하고 개인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부터 드러난 환부를 도려내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길 소망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하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의로운 검사로서 살아온 저를 추억해 주시기를 바라며 노련한 대통령이 못되어 국민께 걱정을 끼친 점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힘 모아서 정말 이것이 나라냐를 보여주십시오. 그것을 위해 정의롭고 성실한 시민 윤석열로 참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국민 여러분. 아주 감동적이죠? 예, 이 정도면 제가 제 방송에서 소개해드려도 전혀 손색이 없는 매우 아주 좋은 글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재명과 문재인과 조국이 만든 나라가 이게 나라냐입니다. 이거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지요.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정리하면서 공수처 없애고 그 다음에는 헌법재판소 없애고 그리고 요 좌파 탄핵 광풍에 춤추는 심우정이 그 다음에 박세현이 그 다음에 국수본부장 그 다음에 우종수
요런 인간들을 싹 다 정리해야 됩니다. 예. 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요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경기대, 지금, 경기 데일리에서 지금 보도하고 있는 요 시인, 정재학 시인의 칼럼. 이게 경기 데일리 신문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어요. 이 정재학 선생이. 자, 그래서 제목이 중국인 99명은 미국의 정치적 판단에 달려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정재학 시인은 99명의 중국인 해커 조작원이 지금 우리 한국에서 있었다. 그러니까 스카이 데일리 신문의 보도를 100% 신뢰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정재학 시인은 스카이 데일리에도 정규적으로 칼럼을 싣는 칼럼니스트입니다. 자, 이 정도면 제가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는데 참고가 되지 않을까. 칼럼니스트가 그 신문에서 싣는 칼럼을 그 기사를 완전히 부인하는 칼럼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재학 시인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자, 그러나 저하고는 의견이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 댓글에서 절대로 비판을 자제해 주면 좋겠고요. 비판을 하시려면 품격 있게 비판해 주시는 것은 저는 환영합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것도요, 제 논평 없이 제가 여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싶은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자, 사실관계가 확연히 드러날 때까지 저도 자제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점에서 지켜봐 주시고 좀 기다려 주십시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필자에게도 선관위 수원연수원 A동 외국인 숙소에서 붙잡힌 99명 중국인들의 정체와 행방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많다. 99명 중국인 존재에 대한 실체는 2030 젊은 애국 우파 청년들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 이미 유튜브로 제작된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으니 확인해보기 바란다. 그 영상 속 인물들은 모두 두건을 쓰고 얼굴이 가려진 채 압송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존재는 좌파들도 인정하고 있고 다만 어디로 사라졌는가에 대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줄 안다. 중앙일보 여기자 하나가 이 문제를 취재했다 하나 그렇게 해서 알만한 문제가 아니다. 미군 부대도 알 턱이 없다. 마치 국정원이 하는 일을 서초구 파출소장에 물어보는 꼴이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꼭, 자, 이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스카이 데일리는 이렇게까지 아주 정확하게 취재를 했을지 극비사항을, 그거 한 말씀만 제가 드릴게요. 예. 미국 국방부 소속 정보사가 미군 부대원이 알게 작전을 공개했을 까닭이 없다. 극비를 유지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중국이 이 99명의 실체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것도 상황을 인정하는 일이고 이들이 붙잡힌 이후 중국 대사관에서 탄핵 시위에 중국인들의 참여를 제재한 일도 상황이 분명함을 증명해 준다. 전쟁의 마지막은 정치다라는 말이 있다. 전쟁의 시작도 정치지만 전쟁을 마무리 짓는 것도 정치란 뜻이다. 아무도 모르게 극비로 진행시켰다는 것은 미국이 이미 중국과 정치적 협상에 임했다는 의미가 된다. 만약 공개적인 전쟁이었다면 이렇게 비밀리에 체포가 갔을 까닭이 없다. 그러므로 중국인 99명 사건은 미국이 중국과 부정선거 전쟁을 시작했다고 판단해야 된다. 이 미국이 그토록 비밀을 유지하면서까지 체포에 갔다는 것은 중국과의 협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임을 암시한다. 중국의 체면을 지켜주는 선에서 진행되고 있음도 이를 짐작해 간다. 과연 어떤 정치적 거래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다. 다만 그 결과를 기다릴 뿐이다. 자, 이분들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만약 미국이 체포된 중국인의 신상과 정체 모두를 밝힌다면 협상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뜻일 것이다. 이 중국인들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직접적인 활동을 했다고 발표한다는 것은 그건 전쟁 선포라고 봐야 한다. 또한 중국과의 협상이 깨졌다는 뜻이고 상황은 막다른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해야 한다. 스카이 델리에게 이 사실을 흘린 것도 협상의 여지를 남기고 싶은 미국의 전략일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시식에 소청해서 이슈를 당분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인 존재의 진위보다 사건 전체를 흔적만 남기고 가린다는 것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된다. 미국은 세계 도처에서 자행되는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을 이미 알고 있고 박멸할 것을 다짐하고 있었다. 이미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그런 사실이 드러났고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투표 용지가 대한민국 성남 한 인쇄소에서 인쇄되었으면 할 말이 없게 한다. 한국산 전자개표에 대한 비난은 말할 것도 없다. 문재인은 자신의 대통령 당선이 중국 적대겠음을 알고 있었다. 당선 후 중국 방문길에 올랐을 때 동행한 기자가 중국 경호원들에게 폭행을 당했음에도 항의 한마디 없이 혼밥만 먹고 왔었다. 소위 대통령이 당선시켜준 비굴한 담례했고 조공 인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도 부정선거 피해자라는 인식이 큰 상황에서 대한민국 부정선거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이라는 동맹국을 중국에 이룰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
내부를 흔들고 있는 혼란 상황의 배후에 중국이 있으면 우리 같은 촌부도 알고 있는 일이다. 그리고요, 결국 이 문제는 생존을 가르는 거대한 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데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국은 99명의 정체를 밝히고 나올 것이다. 그리 되면 중국은 치명상을 입게 된다. 세계 모든 국가의 지탄과 비난 속에서 외교와 무역과 문화교류는 사실상 끝이라고 봐야 한다. 미국이 중국과 가시적인 전쟁을 시작할 그때가 바로 우리가 중국인 99명의 정체를 아는 날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싶다고 해서 미국이 공개할 까닭이 없다.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는 동안 그동안 우리는 할 말이 많다. 대통령을 구해내야 되고 민주당과 선관위 부정선거에 맞서 싸워야 한다. 비상계엄으로 깨어난 국민들을 하나의 에너지로 뭉쳐 진실을 밝히는 성전으로 전선을 굳혀 나가야 한다. 민주당이 부정선거 의혹에 일절 대응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불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부정선거 사실이 밝혀지면 민주당과 192명 의원들의 생명은 끝날 것이고 이재명은 물론 민주당은 패당패족으로 전락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움직임에 발을 맞춰 호흡과 행동선을 조절해야 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부정선거에서 시선을 떼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부정선거 무시 전략으로 나올수록 부정선거 이슈를 더 크게 외쳐야 한다. 그리고 전선을 활짝 펼쳐야 한다. 그리하여 불법 탄핵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내고 부정선거를 이수하여 대한민국 건설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이제 시민혁명에 돌입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 잠들어 있는 국힘당에 말한다. 너희는 이제 일어나야 한다. 일어나 부정선거 일선에 도열하라. 대선을 준비한다는 헛소리는 그만하라.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과 정권 유지를 원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모든 국민이 이재명 이웃을 외치고 있을 때란 걸 외면하지 말라. 예. 모든 국민이 이재명 아웃을 외치고 있을 때란 걸 외면하지 말라. 그러므로 곧 너희의 비겁과 외면에 대한 응답이 국민의 힘에 쏟아질 것이다. 부정선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차기 대선은 물론 모든 선거에서 필패를 맞는다. 선거 부정은 세계적인 수치다. 이건 우리의 뜻이면서 미국의 뜻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국힘당의 이름으로 일어나 너나 없이 정의와 공정의 무기를 들고 대한민국의 적을 향해 달려가야 할 것이다. 기승전결 논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요 문제는요, 99병, 요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논평을 안 하니까 여러분께서도 쭉, 저도 참고 여러분도 참고 그 결과를 지켜보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미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게요. 자, 이거는 딱 더 이상 이건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이미선은 내려와라 합니다. 결론 내려와라. 이미선이가 그 강원도 그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가 이발사를 30년 했는데 두 딸이 연거푸 사법연수원에 합격했다. 그래서 그냥 잔치나죠, 당연히. 근데 이 인간들이 전부 다 좌파예요. 종북 좌파. 우리 법연구회.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헌정 파괴 범죄 관련 법적 쟁점 설명 기작한 다음에 민변의 윤석열 대진 특별위원회 출범 및 계엄 선포 등 헌정 파괴 관련 범죄 설명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민변의 윤석열 정부 퇴진 멤버가 되는 겁니다. 퇴진위원회. 자, 민변이 뭐죠? 민변. 대한민국에서 제일 센 변호사들, 좌파 변호사들, 특히 종북 좌파들이 여기에 득실해요. 득실. 아니, 대구 국정원에서 간첩 수사할 때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민변의 대표적인 이 간첩 변호인 때문에 못한다. 날 정도로 아주 지독한 인간들입니다. 지독한 인간들. 요게 민변의 속성이에요. 종북 좌파. 거기에서도 또 그냥 변호사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특별위원회 여기 멤버. 이번 말 끝났죠. 그러니까 오충진인가요? 예, 오충진이는 지금 권순이라고 같은 로펌에 있고, 예, 그리고 자기 여동생은 좀 퇴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미선 머릿속에 뭐만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밖에는 남는 게 없다. 그러니까 기피를 해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요 가지는 그의 편. 같은 우리법 소속이잖아요. 이 문영배가 그 기각했어. 야, 이거 자체가 한 매라도 더 태워갖고 반드시 탄핵시키겠다는 그런 의도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죠. 더 이상. 그리고 이제 심규준 교수가요. 요 지금 우리 전한길 강사에 대해서
아주 그냥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우파 국민 모두가 지금 전한길 선생의 이런 관계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가 뭐라고 그러니까 호평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 심규진 교수가 지금 찾아봤더니 전한길 선생의 이제 그 유튜브 꽃보다 전한길 여기에 말이죠. 전한길 씨가 윤 대통령한테 전에는 편지가 70만에 8시간 만에, 그리고 2030한테 드리는 호소문이 344만에, 예, 대단하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그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 요게 344만에. 요거를 가지고 민주당이 고발한 거예요. 요걸 가지고, 예, 죄가 많다 이거죠. 대한민국 불리는 언론이 초래했다. 118만에.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이게 사법부가 초래했대. 125만에. 대한민국 무너질까 걱정입니다가 92만에 1개월 전. 이 정도로 말이죠. 지금 이제 요 최근에 들어서 뭐 300만회를 기록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고 있는 분이 바로 전한길 강사입니다. 전한길 선생님, 대단하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이제 시간이 되면 한번 제 방송에 뭐 전화 토크가 됐든 아니면은 실제 스튜디오에 나오시든 한번 제가 우리 제 방송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직접 육성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심규진 교수가 올린 글을 보면은요, 한길이 형이 판을 바꾸다.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법의회 언론 다 맞다이로 들어와. 1대 17로 싸우는 우리 형. 이렇게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전한길 강사님이 이 판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 예, 그래서 이 전쟁은 정치판 플레이어가 아닌 광야에 있는 디지털 의병장들이 끌어가는 전쟁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드디어 끝판왕이 왔다. 그래서 저는 전한길 강사님, 이분은 거의 강사계의 윤석열이라고 할 정도로 캐릭터가 큰 형님 캐릭터이시더라. 열정적 정도 많고 똘끼도 있으시고 윤통이 신림동에서 자기 시험은 둘째치고 후배들 챙기며 오지랖 떨었던 것처럼 이 강사님도 알면 알수록 제자들한테는 쏟는 열정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 예, 그리고 게다가 강사이기 때문에 엄청난 말빨도 있고 방송을 잘하셨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를 하시는 분이고 또 기업을 해보셨고 실패를 경험한 적도 있으시다더라. 그러니 이분은 현재 제도권 정치가 가지지 못한 디지털 시대의 정치적 요소를 모두 갖춘 분이라고 할 수 있다. 엄청난 유튜브 구독자 수와 본인의 커뮤니티, 거기에 기업가 정신, 유머 강강과 사랑스러운 캐릭터, 대중 호소력, 그리고 진정성, 이분 하나를 그 잘난 정당 의회 사법부 기성 언론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유다. 그리고 이분은 처음부터 사람들이 극우라고 공격하던 정치 유튜버와는 결이 달랐다. 50대 노사모 출신으로 그야말로 중도를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미직은 기회주의적으로 눈치만 보던 그 잘난 엘리트 정치인들이 중도를 확장해내는 게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담대함과 결기 그리고 진정성이야말로 중도를 설득하려는 것이다. 전한길 강사님은 담대하고 당당한 그러나 처연한 윤통의 모습에서 기득권에 맞섰던 자신의 청춘을 환기했을 것이다. 글도 잘 써요.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이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아이고, 제이 엉클님. 예, 감사합니다. 후원. 자, 여러분들 많은 댓글 감사드리고 저의 방송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 특히 2030 젊은 분들에게 제 방송을 강추해 주셔서 제가 구독자를 한 120만까지 빠르게 늘려가지고요. 이 조중동하고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